저번 편에 주로 전근대 유럽 사회에서 행해지던 포그롬과 근대 이데올로기에 의해 자행된 홀로코스트를 나누어 설명드렸는데요. 제 1편을 안 보셨으면 보고 오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프로이센이 유대인을 받아들인 이유를 물으신다면 간단히 말해 유대인은 초기 부르주아주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명 자본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우선 실제로 자본을 보유하고 있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통업 및 수출입 대행업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공장재 생산도 담당합니다. 하지만 부르주아지와 달리 기존의 신분사회와 양립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는데요. 내국인 출신 부르주아지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려면 구 신분사회의 개혁이 필요하지만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에 불과한 유대인을 활용하려면 그러한 개혁 조치가 필요 없고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과 이에 대한 기독교 세력의 반대를 억누를 수 있을 강력한 왕권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프로이센은 국왕이 절대적 권력을 누리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귀족들에게 농노에 대한 강력한 지배권을 인정한 나라이기에 신분사회 철폐 등 근대식 개혁은 어려웠지만 종교 세력은 국왕의 강력한 권력으로 억누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은 프로이센 맞춤형 부르주아지로서 프로이센 경제발전에 큰 힘을 보태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유대인이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였는데요. 독일과 짜르 러시아 제국을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은 프로이센 이전 브란덴부르크 대공국 시절부터 유대인 인권 선진국이었는데요. 17세기 후반 이후 브란덴부르크 대공국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추방당한 유대인 부호 가문들을 자국 영토 내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후임자들도 종교 중립 정책 등을 시행하여 유대교 신자들을 보호하였습니다. 1812년에 프로이센의 개혁가인 제상 하르덴베르크 등은 유대인 해방 칙령을 반포하는데요. 이는 유대인을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 즉 프로이센 신민으로 인정하고 경제적 생활을 자유롭게 영위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공직은 배제하지만 적어도 민간 영역에서는 유대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자유롭게 사업을 행하며 원하는 직업에 종사할 자유를 인정하는 법입니다. 1871년에 제정된 독일 제국 헌법은 유대인과 독일인의 동등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하여 적극적으로 시행된 유대인 독일 통합 정책과 맞물려 개별법에 잔존하던 각종 차별도 결국 다 사라지면서 유대인의 인권이 급격히 개선되어 갔는데요. 다른 독일인들과 모든 점에서 동일하고 단지 종교 하나만 다른 유대교를 신봉하는 독일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뜻하는 일명 독일화된 유대인이나 개혁 유대인이 유대인 사회의 대세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반면 짜르 러시아 제국은 유대인의 철천지 원수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짜르 러시아는 유대인에게 토지 취득을 금지했고
수도 등 주요 도시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유대인이 영유할 수 있는 영업의 종류도 제한되었고, 각 대학은 유대인 입학생 수를 엄격히 제한하였습니다. 1914년에 이르러 짜르 러시아 제국과 독일 제국과의 전쟁이 다가오자 또 실제로 발발하게 되자 짜르 정부는 독일에 근접한 짜르 러시아령 폴란드에서 살아가는 50만 명의 유대인을 독일의 간첩으로 간주하여 러시아의 동부로 강제 이주시키는 이른바 클리어런스를 실행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독일을 도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800년대 말에 이를 때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짜르 러시아의 유대인 탄압을 풍자하고 있는 그림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1차 대전 시기에 유대인과 독일인이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독일 유대인에겐 독일이 친절한 나라를 넘어서 자신의 조국이었는데요. 애국심에 불타는 유대인 청년들이 독일 제국을 수호하기 위해 전선으로 달려갔습니다. 60만 명도 넘기 있는 유대인 중 무려 10만 명이나 참전하였고, 이 중 1만 2천 명이 자신들의 조국 독일을 위해 산화하였습니다. 2만 명 정도가 철십자 훈장 등을 수훈하여 본인들의 애국심을 입증하였습니다. 독일 유대인은 항상 짜르 러시아 제국의 무단 통치하에 놓인 동포들을 걱정하였고, 러시아 유대인 해방운동을 이끌어 갔습니다. 국제 유대인들도 유대인의 원수인 러시아에게 경악할 만한 패배를 선사해주며 파죽지세로 몰아붙이고 있는 독일 제국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냈는데요. 미디어 재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유대인들은 미국 내 반독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최대한 막았습니다. 또한 유대인 단체들은 백악관 등 미국 정부에 온갖 로비를 행하며 미국의 대독일 참전을 있는 힘껏 방해하였습니다. 팔레스티나에 유대인 민족 국가를 건설해준다는 발포와 선언도 진정으로 유대인 민족 국가를 세워주겠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과 독일인을 이간질시키는 사기질에 불과하다는 음모론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해당 선언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는데요. 이는 애매한 약속을 하여 약소민족을 기만하고 필요한 협력은 다 받아놓고 나중에는 오리발 내미는 짓을 자주 해온 영국인에 대한 불신이 강했고, 정직한 친구인 독일인에 대한 기대가 높았기 때문이라 합니다. 발포와 선언의 애매함은 악명이 높다는 것이 분명 사실이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팔레스티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군 진영에서 유대인 장병들을 위한 유대교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내에는 30명 정도의 군종 유대교 랍비들이 봉직하며 유대교 예배를 집전하였습니다. 1차 대전 기간까지는 독일 유대인에겐 독일 제국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켜야 할 조국이었고, 국제 유대인에겐 독일은 믿음직한, 신뢰할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1830년 이후 독일 사회의 탈기독교화가 급격히 진행되었고, 1870년에 이르면 일명 일요일과
평일이 완벽히 분리되는 세속화가 달성되는데요. 이는 독일의 급격한 과학 발전에 힘입은 바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독일의 홀로코스트와 전 근대적 반유대감은 연관관계나 인과관계가 매우 희박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나치 정권과 인종주의 1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